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결선입니다. 자, 이번 주는 중요한 대형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대선이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또 FMC 회의가 또 1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 8일 때 또 진행이 될 거고, 아직 뭐 지금 말들이 많은데 중국 전인대 회의에서 뭐 중국의 경기부양책 내놓을 것이냐, 뭐 이게 지금 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렇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전반적인 부분들, 또 최근에 이제 무비자 관광 허용했던 부분들, 관련주와 수혜주 또 영향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하더라도요.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5일 자정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뭐 아침 5시에서 7시부터 투표가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에 끝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일 새벽에 마감이 되고요. 개표까지는 아마도 한 2, 3일 걸리겠죠. 우리나라처럼 뭐 전산 투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부재자 투표, 또 우리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쪽이 좀 우세를 했었죠. 한 일주일가량 우세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다시 최근에 2, 3일 동안은 이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 되니까 지금 뭐 일부 전망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뭐 얼추 약간 그래도 이쪽이 우세하지 않냐, 해리스 쪽이.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일단 뭐 해리스 수혜주 또 트럼프 수혜주 지난번에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과들은 아마 주 후반에 나오지 않을까. 주 후반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장이 좀 재미가 없죠. 다들 관망세, 또 FMC 회의가 또 있다 보니까 아마 25bp는 될 텐데 50bp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벤트들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시장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공모주둔의 순환 시대입니다. 그쵸? 워낙 지금 최근에 한동안 시장 안 좋을 때 신규 성장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뭐 최근 신규 성장 이후에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꽤 많이 나왔죠. 10월 달에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이해로 다들 내려와 있습니다. 이 공모주들이 왜 이렇게 작살나느냐, 그 이유를 좀 보고요. 그리고 또 내일 11월 6일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가 상장합니까? 자, 백종원 씨가 있는 더본코리아가 또 상장을 합니다. 더본코리아가 시장에 이제 이런 공모주들의 순환 시대를 끝낼 것이냐, 뭐 이거 좀 말들이 되게 많은데 나름대로 전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난번에 청약률이 한 700대 1. 근데 뭐 최근 이제 공모주들이 이렇게 지금 안 좋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11월, 10월, 11월, 예, 10월 달부터 11월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신규 상장 종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짧은 기간 많은 그 기업들이 등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분산되죠. 가뜩이나 시장도 안 좋고 뭐 투자 심리도 좀 그렇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뭐예요? 이 소위 얘기해서 희망 가격보다 높은 공모가가 좀 원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야 공모가 이후로 한번 불끈하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 투자 심리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공모가 부근 혹은 시초가 아래에서 첫날 물량들을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기관들이 그 소유의 즉 공모에 참여할 때 뭐 일단 참여하고 보자라는 이런 경쟁 심리도 발동이 되면서 이 높은 공모가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잘 보면요, 또 나름 너무 많이 과하게 빠진 종목들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짝인 예를 하나 좀 볼까요? 조금 시간이 경과됐지만 지난 8월 달에 상장을 했던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한때 16,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쭉 한번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또 하나 이런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최근 이제 방산 쪽 이슈가 있지만 삼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얘도 이제 공모가가 사실은 3만 원인데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고 나서 최근에 좀 이슈 불끈하는. 그래서 무조건 공모가가 뻥튀기 되거나 또 최근 시장이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보호에서 락업 물량들이 풀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등장한 더본코리아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이쪽의 이제 흐름들을 회복을 시켜줄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동시에 상장하다 보니까 시장에 그 관심을 받지는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성우. 최근에 얘도 좀 참 시기적으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시기적으로 참 안 좋았죠. 그리고 얘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단기적으로 불끈불끈하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루미노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얘도 공모가 15,000원인데 쭉 내려와서 뭐 8,000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다시금 반짝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교육업체죠. 아이스크림 미디어. 얘도 지금 공모가가 32,000원이었는데 뭐 힘 한번 못 써보고 12,000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 반토막 더 났죠. 거의 3분의 1 то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 따라서 이런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요. 물론 전체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짧은 기간에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차익 물량은 있고요. 수급 공백에 의해서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 따라서 이 두 가지죠. 초기에 한번 불끈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소위 해서 보호에서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2, 3개월 이후에 다시 바닥을 진정하고 반등을 주던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공모가가 높은 기업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 대응 투자 방법들을 본다면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공모가 대비 요즘 트렌드로 본다면 어때요? 50% 혹은 예, 우리가 3분의 1 토막이라 대략 한 60% 이하로 내려온 종목군들은 바닥 저점을 다지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붕 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매 팁을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희망 밴드, 가격 밴드 대비 30에서 40% 높게 공모가가 좀 뻥튀기 되고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짧은 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ENSL도 참 괜찮은 회사인데 얘도 지금 뭐 45,000원 잠깐 찍고 나서 지금 18,000원까지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빨리 반등을 했는데 뭐 요때 좀 재미를 좀 봤었죠, 우리도. 예, 요때 잠깐 반등을 다시 했다가 다시 원위치 하고 있죠. 보통 2개월 지난 이후부터는 보유에서 락온 물량이 풀립니다. 그리고 물량들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저가권 혹은 많이 빠졌을 때에 이 저점 다지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고 좀 포착을 해보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로 다뤄볼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죠. 뭐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민간 주도의 이제 우주 제사형 우주 발사체 개발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세트레가이나 사면 뭐 HVM 르미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조금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짧은 구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쪽이에요. 좀 관심 종목들 몇 개 종목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의 15일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 뭐 내수 경기 부양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거냐? 사실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죠. 예, 100% 지금 해제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완화가 되는 측면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 들어가가지고 망가진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통, 뭐 현대차, 현대기아차, 중국 들어갔다가 중국 공장들 다 철수하고 왔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뭐 매장 몇 개를 그냥 거의 헐값에 매각하고 나왔고, 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갔다가 다 철수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수혜가 될 수 있는 수혜주들이 뭐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과거를 놓고 보자면 엔터주들이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수, 최근에 이제 K-드라마가 많이 인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게임주. 물론 요즘 이제 게임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게임이 인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좀 어렵고 또 화장품. 자, 화장품도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뭐 워낙 작살이 났죠. 대표적으로 뭐 아무레 퍼시픽 최근에 이제 실적 보니까 뭐 많이 이제 그 바닥을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수혜는 될 텐데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중국 인민대회 회의가 지금 개최가 되면서 부양책들을 내놓을 텐데 중국도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아직 지금 이렇다 할 뭐 우리가 좀 확 와닿는 그런 부양책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좀 하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엔터주들, 뭐 최근에 뭐 로제 아파트가 지금 히트를 치면서 음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죠? 근데 어쨌든 드라마가 빠졌네요. 예, 엔터 드라마. 예, 드라마 제작사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수혜가 될 텐데 아직은 100%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시장이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주춤거리고 여러 가지 그 대형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이 고만고만해요. 그 틈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뭐 엔터주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DU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텐센트 중국의 게임 회사죠. 예, 게임 회사와 음원 관련된 유통 백업을 위한 제휴를 하면서 최근에 DU가 불끈했죠. 최근에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는 모습. 뭐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따라붙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드라마 엔터 쪽 레몽레인 뭐 이정재도 있고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도 있는데 드라마 제작사들이 다시금 한번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엔터 기획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3대 엔터 4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예. 어쨌든 하이브 예, 실적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예, 주가가 뭐 많이 빠졌고 최근에 누진스 이슈 때문에 지금 말들도 많았는데 뭐 나름 괜찮은 실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지금 군대를 갔기 때문에 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시 이제 제대하고 활동을 하려면. 하지만 뭐 뉴진스 등 후속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SM도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한령 관련된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들, 예, JIP, 이틀 동안 힘 좋아요. 그다음에 YG 엔터, 양현석이가 좀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예, 뭐 새로운 또 신규 가수들 또 본격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4대 엔터사들 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관련해서 이제 과연 한한령이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주가가 좀 뭐 강하진 않지만 야금야금 좀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딱히 어떤 한 섹터가 쫙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틈새 시장으로서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레몬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엔터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 예, 게임주가 좀 뭐 마땅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시키는 게임이 없죠. 어려워요. 지금 뭐 중소형 게임사들 좀 적잖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중국 쪽과 연관된 게임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있죠. 예, 위메이드.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죠. 3만 원까지 빠졌다가 두 달 만에 이제 4만 원대 복귀. 그렇죠?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도 그랬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 또 이제 중국 쪽 연관된 부분들이 있다면 펄어비스. 예. 얘도 지금 이제 좀 진정이 되는 모습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진정이 되고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프트업. 얘도 이제 원래 이제 NC소프트의 개발자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입니다. 최근에 뭐 신규 상장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재미를 못 봤죠. 근데 얼추 하나, 둘, 셋, 3개월 지났네요. 일단 보유예수 물량들은 좀 많이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컴투스, 예, 모바일 게임이죠. 과거에 이제 한때 잘 나갔다가 최근 신작 게임의 흥행이 부진하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요 이제 게임주들이 중국 여파 그리고 이제 낙폭 과했다는 측면, 그리고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쪽에 좀 몰리고 있다는 틈새 시장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엔터주들을 일단 제 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 그 다음에 뭐 드라마나 화장품도 잠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예, 아모레퍼시픽. 이거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재미없죠. 예, 지난번에 뭐 어닝 쇼크 이슈니 뭐니 막 나오면서 급락 나왔다가 더 이상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재미는 없죠. 아직은. 예, 코스맥스 BTI. 뭐 최근 이제 이슈 때문에 불끈했다가 다시 또 조금 숨고르기.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한때 우리가 뭐 실리콘2나, 예, 그때 언제냐 우리가 그 상반기 때였죠. 이런 이제 실리콘2 들어가서 재미도 봤고, 또 토리머니, 예, 이런 종목들 상반기 때 들어가서 재미를 봤는데 지금 그때 보면 엄청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 관련된 이슈로는 아직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이 4대 엔터들, 또 드라마 관련된 게임과 화장품 쪽을 같이 우리가 좀 보시고, 그 중에 저는 이제 위메이드를 뭐 4만 원 언더권이면은 뭐 당타 투자가 아니라면 해볼만 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뭐 욕심 안 부리고요. 뭐 4만 원 후반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역시 SM이죠. 예, 뭐 요즘 되게 말들이 많았는데 SM이 그래도 국내 3대 기획사로서 나름대로 탄탄해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요런 이제 엔터 기획사들 뭐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요 좀 조정을 줄 때 잡아야 됩니다. 조정을 줄 때 기회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소개했던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뭐 DS 단석, 뭐 1조 원 그 수주 나왔었죠. 그 다음에 리튬 쪽 하이드로리캠, 워낙 얘는 약간 좀 작전주 세력주 냄새가 나가지고 별로 이렇게 썩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오늘 이제 2차전지 전고체 쪽에 CIS가 불끈했습니다. 이제 개발해서 공급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원래 삼성 SDI하고 이미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었는데, 어쨌든 자, CIS하고 원주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죠? 예, 그거 좀 보시고, 리메드도 오늘 불끈했고요. 같이 보시고, 그리고 식품 쪽에 삼양식품이 있는데 뭐 불닭볶음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워낙 뭐 이쪽에 흥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보시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그다음에 게임주 쪽에는 또 엔터 쪽에는 뭐 SM, 또 JIP 이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불끈하고 그런 흐름들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CIS가 좀 조정을 주면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줄란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묵직한 종목으로는 일진전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화전기는 일단은 요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좋지를 못했죠.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움직이질 못해요.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물량을 좀 빠져나가가지고 한때 여기서 좀 박스권에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화전기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는 없지만 상반기 때 좀 중기로 가셔가지고 좀 보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매수했는데 플러스 났다가 그냥 똔똔대거나 마이너스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4만원 언더권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36,000원 약간 약손실일 텐데 뭐 이거는 아직 정리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요 지켜주고는 있으니까 보시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괜찮네요. 나름대로. 예, 삼화전기보다 일진전기가 수급이 더 좋아요. 최근에 이런 변압기 관련된 또 AI 관련된 전력 수요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거 좀 같이 체크를 좀 해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요,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높을 겁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FMC 웨이에서 뭐 0.25 인하냐, 0.5% 인하냐, 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무비자 허용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진짜 풀어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요것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종목도 대응을 좀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